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리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남북 경협주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 하나 보실 텐데요. 특히 인프라 관련주 아니면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의료, 대북지원 관련주 등으로 나눕니다. 패션 기업인 JST나 신원은 개성공단 입주 테마에 속한 종목으로 이달 들어 각각 18%, 19%씩 뛰었는데요. 남북 경협주를 자극하는 투자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테마가 갈리고 억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최근에 대부분 악재들이 시장 가격에 녹아 있어 이제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미국 소득세 납부 시한이 끝나면서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89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삭소뱅크도 강세장 전망을 내놓았고,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 흐름은 2분기에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설 것으로 점치고 있네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또 엇갈린 흐름입니다. 시장공감팀과 함께 한 주의 요정애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 올랐던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어제 하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이 0.35% 밀리고 3거래일 만에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 동반해서 반등세를 연출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0.34%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주 핫5를 통해서 들여다보시죠. 먼저 핫1. 바이오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죠. TSMC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급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260만 원 좀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1.9%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네요. 어제보다 3.3% 오늘 반락하면서 8만 5천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핫2, 오늘은 사마 콘덴서 살펴볼까요? MLCC에 대한 기대감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보다 사마 콘덴서의 탄력도가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6%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63,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 오늘도 갈아치우고 있네요. 다음 핫3 열어볼까요? 바로 KB금융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순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한 금액이었습니다. 역시나 금융지주 1위 자리에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주가는 1%가량의 플러스권 66,60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볼게요. 핫4는 바로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것일까요? 오늘 의약 바이오 일제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영진약품이 8.2%, 중해제약 우선주가 3% 넘는 강세, 명문제약, 녹십자, 신풍제약 우선주 순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핫5 열어보시죠.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 FDA에서 희귀 물질 의약품으로 좀 지정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17%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 탄력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음봉을 그리고 있네요. 현재 구간 8.5%만이 플러스권 유지가 되면서 9,53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수급세관 들여다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다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491억 원의 매도 우위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조금씩 덜어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들여다볼까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주체가 모두 사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6억 원이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담습니다. 26억 원, 외국인이 10억 원, 순매수, 쌍끌이 매수세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세 좀 기대를 하면서 10시 구간 시황센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주였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 함께 읽어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디어스타일 김건희 차장께서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머니투데이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어제 열린 머니투데이 미디어 글로벌 컨퍼런스 2018 키 플랫폼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다.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새 신뢰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헤드라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가시가 한 가지 헤드라인으로 볼게요. 금리 상승의 공포가 그렇더라도 기대가 큰 실적 모멘텀을 삼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 우려가,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리저치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물가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올라오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 연에 3회 아니면 4회 정도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동폭은 있더라도 우상향의 모습은 계속해서 지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실적은 미증시 기업들을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 77%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해서 미국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쇄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930%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역할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재료가 같이 공존해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종목 이슈를 한두 가지 다룰까 합니다. 네이버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막 100만 원 이상의 그렇죠. 목표가까지 제시가 되면서 네이버의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요. 이게 고꾸라지면서 73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비용 급증과 라인 부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1월에 97만 5천 원에 거래된 것과 대비해 25%가 하락했습니다. 52주 최저가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00만 원 이하로 제시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 주가는 완연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여기에 최근 기관이 네이버의 주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네이버 주식을 24거래일째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과매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대로 좀 과매도 국면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 뭐였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라인 쪽에 이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래의 그런 수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투자기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아직 물론 회수기로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네이버라는 곳은 결국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도 모든 것을 현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보셨던 컨퍼런스 보셨죠? 결국은 이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슈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대한 이런 폭발력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으면 이런 전략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적립식에 대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나는 얼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살 거다. 8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 같이 매수를 해주면 네이버는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견을 좀 더 긍정적으로 뒀는데요. 그 전략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매도 국면으로 급작스럽게 저점을 형성했다며 매수에 나서도 10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시각과 반면에 여전히 불안하다라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03만 원으로 KB증권에서는 100만 원으로 강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물음표가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숫자가 안 나올 거다. 1분기, 2분기는 숫자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네이버는 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위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게 현실이만 된다면 지금 목표가 100만 원 이상이 목표적으로 아직 나오고 있지만 더 위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탐구 한 가지 더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굉장히 첫 서두가 재밌어요. SK 하이닉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투자자의 마음만 변덕이었지. 무슨 시의 한 그런 것 같네요. 네. DB투자증권의 연구원이 이런 서두를 얘기를 했는데요. 메모리 업황이 이상 없다. 고점 논란, 반도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드램 가격이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주가도 9만 원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1분기 영리 4조 원 넘을 것으로 비수기 무색하게 작년 필적하는 이익 기록을 예정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CLSA와 삼성증권도 시각을 바꿨어요. 비중 확대라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빅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어요. 쭉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오늘 약세입니다. 3%대.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위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깨진 것 같고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레포트가 다시 나오고 있냐면 아니야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가상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 공장에 계속 투자돼야 되는 이런 반도체량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정고점이었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터치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CLSA나 삼성증권이 시각을 바꿨다라는 것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가오는 성수기를 앞두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초점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마지막 경제신문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벌써 한반도에 대한 통일 수혜주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글로벌 증시의 전략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말 코스피가 3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수준보다 20% 넘게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얘기에 따르면 건설장비 업체, 일본의 고마스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기대를 받고 있고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포스코, 오뚜기, 농심, 수혜. 반면에 방산주는 한국항공우주, 하나테크미는 팔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주 하면 지금 현재 우선 이제 딜이 한 7일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엄청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주가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오전에는 좀 매도 투매 물량이 좀 나왔었고 그렇지만 지금 나올 때 보니까 다시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남북 경협주들이 쉽게 꺾이는 이런 모습은 이번에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남북회담이 있고 또 바로
북미 회담 그리고 북중 회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적 테마들을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관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뭐 인프라 관련해서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송전이나 이런 얘기들, 뭐 비료에 관련된 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코스피가 2,4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누무라이에 따르면 2018년 말에 3,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 이 노무라이 스펙트 아웃퍼폼 바이 이어엔 3,00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뉴욕에서의 투자자들, 일본 도쿄 투자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또 관심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